늦은 밤, 갑자기 옥상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모의 여성은 남편이 발을 헛디뎌 숨지게 됐다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조사 결과에 따라 남편은 둔기에 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순된 증거와 서로를 비난하는 남녀.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불륜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1980년으로 돌아가 대만 최초로 극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1980년 3월 3일 대만 타이베이에 거주하고 있는 류진즈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가족을 끔찍하게 여겼던 그는 아내를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그는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는 걸 느꼈고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내는 3개월 전에 구매한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류진즈는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에 걱정은 됐지만 아내의 외출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류 씨의 아내 주루이전은 사건 당시 25세였습니다. 류진즈는 항상 본인의 아내가 마을 여자들 중 가장 예쁘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주루이전은 그냥 평범한, 굳이 얘기하자면 청순한 정도였습니다. 류진즈의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거였죠. 보통의 여자들은 본인만 바라보고 본인을 가장 사랑해주는 남자와 함께라면 그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루이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큰오빠의 관심과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 류진주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간섭과 통제가 심하다고 생각해 결혼 후 삶을 아주 지겨워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무뚝뚝한 남편 류진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고리타분한 결혼 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고 장인 어른과 처가 형제들 또한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 듣고 돈 잘 벌어오지 않은 남자였다면 그녀는 절대 류진즈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여자에겐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류진즈 말고도 그녀를 오랫동안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 그녀의 내연남이 되었습니다. 3월 3일 류진즈가 출근하자마자 주루이전은 집 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골목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골목 한 모퉁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록 남자의 옷차림은 남편 류진즈보다 떨어졌지만 햇빛 아래 비친 팔뚝 근육과 건장한 체격은 주루이전을 설레게 하는데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주루이전의 곁으로 다가가 아주 능숙하게 그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을 잡게 된 두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욕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마친 그들은 류진즈가 구매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만약 류진즈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면 아마 기절했겠죠? 아내의 내연남은 남편도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3개월 전 오토바이를 구매한 매장의 직원 고환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환은 26세로 타이베이시 안청자동차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매력 있는 성격에 건장한 몸을 가진 그는 석 달 전 류진즈가 아내를 위해 진지하게 오토바이를 고르고 있을 때 주루이전과 은밀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루이전을 향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 드문 미녀라고 하며 꼬셨습니다. 주루이전도 그의 매력에 빠져 결국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스릴을 즐겼던 둘은 류진즈의 집에서 약속을 잡으며 역할놀이까지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는 이웃들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네에는 주루이전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잦았는데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류진즈는 아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980년 6월까지도 류진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무관심해졌고 외출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류진즈의 슬리퍼는 외출할 때 둔 자리와 매번 좀 달랐으며 욕실의 샴푸도 아주 빨리 닳았습니다. 그리고 재떨이에는 본인이 평상시에 피는 담배와 다른 담배꽁초도 있었으며 부엌 싱크대에도 식기가 2개씩 있었습니다. 류진즈의 의심은 나날이 깊어졌고 점차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 7월 20일 류진즈는 심사숙고 끝에 본인의 추측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그는 출근하는 척하며 집 근처에 숨어 아내를 스토킹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장소가 바로 본인의 집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루이전과 거와는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몰래 만났는데 류진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건 그의 아내는 그가 출근한 뒤 데이트하기 위해 특별히 단장했다는 점입니다. 류진즈는 아주 속상해하며 바로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서 바람을 피우는 두 사람을 잡고 싶었지만 문 앞에 서게 되자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불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소리는 결국 그를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겁에 질린 거원을 쫓아내고 그저 분노한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장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주루이전의 아버지와 오빠는 그녀의 불륜을 듣게 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루이전의 아버지는 딸의 뺨을 때리더니 그녀를 비난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루이전은 온 가족이 전부 자기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변명하는 걸 보고 류진즈가 사건을 크게 만들어 그녀의 체면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류진즈는 아내와 화해하는 걸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여자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해질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류진즈에게 여동생이 너무 어려 남자에게 속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여동생을 너무 곱게 키웠으니 욕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욕하라며 여동생을 잘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진즈는 잠깐 생각하더니 아내의 불륜을 본인의 책임이라고 돌렸습니다. 그는 예쁘고 고운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다며 오히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류진즈는 주루이전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그녀의 외출을 금지하면 될 거라고 하자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오토바이를 타는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진즈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류진즈는 아내를 통제해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서 아내를 지켜볼 수 없었는데 그가 출근하기만 하면 그의 아내는 거왕과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습니다. 류진즈는 점점 아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다투지 않고 아내의 행동을 모른 척하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류진즈의 거듭된 양보에도 아내는 본인의 잘못을 알지 못하며 더욱 마음대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류진즈는 할 수 없이 또다시 장인어른과 형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장인은 딸의 집을 종종 방문하였는데 사실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말을 듣지 않자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루이전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사랑을 받아와 아주 큰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체면을 전부 버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왕과 데이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편 눈치를 보며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제는 류진즈를 모욕할 목적으로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불륜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류진즈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으며 모든 게 고환의 잘못이고 그가 아내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고환과 연락하는 걸 막기 위해 최대한 멀리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짐을 정리하라고 하며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980년 8월 5일 아침 8시에 주루이전은 급하게 고환을 찾아 류진즈가 이사하여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류진즈를 숨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 그들은 약국을 들려 부부인 척하며 집에 아주 큰 쥐가 많다며 효과가 가장 좋은 쥐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약국을 떠날 때 약효에 관해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약국 직원은 약의 효과가 매우 빨라 쥐가 먹게 되면 바로 숨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주루이전은 아무렇지 않게 독성이 그렇게 강하면 만약 사람이 실수로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약사는 황급히 손을 흔들며 괜찮습니다. 만약 사람이 실수로 삼켰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 위를 씻으면 됩니다. 약효가 나타나고 이틀을 보내야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루이전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제대로 남편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알아차릴 것이라고 믿어 그녀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980년 8월 중순에 류진즈는 아내와 같이 원래의 거주지에서 2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으며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는 이사를 계기로 아내의 불륜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사한 날 밤에 같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또 중국계의 발렌타인데이를 함께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1980년 8월 17일이 차이니즈 발렌타인데이인데 주루이전과 거완은 약속대로 저녁 6시에 반차로 야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도중 거완은 주루이전에게 그녀가 너무 멀리 이사했다며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무단결건을 계속하여 직장에서 회고됐다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곤 데이트 비용이 커진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루이전은 갑자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차분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거완은 기뻐하며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루이전은 아니, 그건 아니고 내 뜻은 그를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는 뜻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한 후 그녀는 가족의 비난과 류진지의 방해에 실증나게 되어 쥐양 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남편을 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완에게 류진지의 저축으로 두 사람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거완은 아주 기뻐했으며 한편으론 류진지를 해치기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거완은 류진지가 너무 무능하고 아주 약해 보였습니다. 무식하고 아무 겁이 없는 두 사람은 바로 과감하게 이튿날에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류진지를 사고서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택을 꼼꼼히 점검한 후 자택 4층 옥상에서 그를 해치고 현장을 우발적인 추락처럼 위장하여 그들의 책임을 벗기로 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8일 거완은 집 4층 옥상 에스컬레이터 모퉁이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류진즈가 퇴근했을 때 뜻밖에도 아내가 집에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류진즈는 사실 이미 아내가 어젯밤부터 무엇을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고부터 그는 장인에게 알려주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2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는데도 아내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오랜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투자해야 해서 점점 더 지치게 되었으며 아내를 억지로 본인의 곁에 두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는 가슴이 아주 아팠지만 결국 주루이전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혼에 대해 언급하기도 전에 아내의 행동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더니 갑자기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거완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속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취해 외박하게 되었다고 용서를 빌며 남편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류진즈는 아내의 돌변한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한 그는 아내의 사과를 듣자마자 이혼할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주루이전은 부끄러워하며 남편의 귀에 대고 발코니에 가서 잠시 앉아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로맨틱한 말을 들은 류진즈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이끌려 4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주루이전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류진즈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루이전이 갑자기 머리를 긋는 척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완이 나타나 삼각형 철판을 들고 류진즈의 머리를 향해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바닥에 주저앉은 류진즈는 여전히 위험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주루이전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루이전은 거완에게 빨리 한 번 더 때려 라고 외쳤습니다. 류진즈는 바로 붉은 액체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류진즈를 바라보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계획을 성공한 두 사람은 류진즈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힘을 합쳐 그를 4층에서 떨어뜨린 후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전 조사에서는 류진즈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류진즈의 부상 부위를 검사한 후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류진즈의 몸에는 추락으로 생긴 타박상이 있었지만 이마 오른쪽에 골절이 있는 게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4층 테라스에서 류진즈의 붉은 흔적을 발견했으며 또 범행 도구로 추측된 삼각철판도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류진즈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사인이 추락이 아닌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바로 주루이전과 고완을 체포했습니다. 뜻밖에도 경찰의 신문에 사람을 해칠 정도로 사랑했던 남녀는 바로 본인은 모르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주루이전은 모든 것이 고완의 계획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완은 주루이전의 주도하에 본인이 참여한 것이며
단지 류진즈를 혼내주려고만 했을 뿐 류진즈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류진즈를 때렸을 때 류진즈는 그냥 땅바닥에 넘어졌을 뿐 큰 부상은 없었고 오히려 주루이전이 꼭 류진즈를 숨지게 해야 한다며 폭행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온갖 거짓말을 하였지만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두 사람이 류진즈를 해치기 위해 쥐약까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계획을 포기했지만 두 사람이 이미 류진즈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전부 뒤집고 그들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고 사람을 해친 수단이 잔인하여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1년 4월 9일 대만 고등법원은 2심 재판의 주루이전과 고안에게 극형을 선고했습니다. 1981년 4월 16일 오전 5시에 두 사람은 타이베이 구치소에서 처형되어 일주일 만에 유죄 판결부터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루이전은 대만 최초로 극형을 선고받은 여성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